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큰 절 올리고 가겠습니다. 밴디트 모델의 밴디트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영상을 처음 찍게 되면서 많이 긴장이 되는군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말 중간중간마다 더듬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말을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간 영상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일단 프라모델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이제 왜 찍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프라모델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분들, 아니면 좀 더 모델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찍느냐 하면 풀 앤 빌드 형식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 빌드 조립하고 풀로, 그러니까 조립 그러니까 조립, 도색, 웨더링까지 다 완료해서 한꺼번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찍게 될 것이고요. 프라모델을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입문하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까 일단 한 가지 기초를 설명을 하자면, 프라모델을 조립과 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조립이야 뭐 당연히 쉽겠지만, 뭐 런너에서 뭐 부품을 니퍼로 이런 보여주자면, 이런 니퍼 가지고, 이게 양날이 아니라 외날 니퍼라고 있거든요. 이게 외날 니퍼라고 있습니다. 주로 양날보다는 외날 니퍼로 쓰시는 게 더 좋고요. 이게 외날 니퍼가 왜 좋냐면, 부품을 떼어낼 때, 런너에서 떼어낼 때 이게 끝이 매끄러워요. 양날 니퍼로 하게 되면 그 끝이 좀 남게 되어가지고 티끌이 남아가지고 사포로 그것도 일일이 긁어내줘야 되는데, 외날 니퍼는 그 티끌이 인따기보다는 살짝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 뭐랄까, 잘라진 부분이 매끄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주로 공구 사용하실 때는, 이 니퍼를 사용하실 때는 외날 니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접착제 가장 중요하죠. 접착제는 수지 접착제하고 무수지 접착제하고 수지 접착제가 있는데, 저는 주로 무수지를 사용하거든요. 무수지 접착제가 이게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서로 붙게끔 만드는 작용을 하는 그런 접착제인데, 뭐 그냥 접착제는 그냥 뭐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써봐가지고, 저도 프라모델을 그렇게 많이 오래는 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는 해가지고 잘 그거 너무 깊게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란다. 아이고, 그 머시기. 도료는 주로 이런 아크릴 도료, 타미야에서 나오는 아크릴 도료하고 군제 라카 도료, 그리고 이런 에나메 도료가 있는데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아크릴 도료는 물론 다 각기 신너도 다 다르고요. 아크릴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크릴 도료에 쓰이는 신너로 세척이나 희석하시면 되고요. 라카 도색 같은 경우는 라카 도료 같은 경우는 라카 신너로, 그리고 에나멜 신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나멜 신너로 희석하고 불세척하시면 되고요. 주로 도색할 때 무엇을 잘 사용하냐면 전체 도색 같은 거 있죠. 전체 도색할 때는 주로 이 라카 도색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전체 도색할 때는 라카 도색이 최고고요. 근데 도색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셨습니까? 붓 그리고 에어브러쉬. 근데 붓 도색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너를 좀 적절하게 희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색이 아주 떡이 져거든. 대신 저는 추천하는 게 좀 돈이 좀 들어도 이 에어브러쉬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에어브러쉬가 편한 게 입자가 맑아요. 이렇게 키면 바람이 나오면서 누르고 당기면 도료가 나오는 식으로 되거든요. 진짜 에어브러쉬가 편한 게 도료가 입자가 굵지 않고 아주 조밀조밀하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라카를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라카 쓰는 것처럼 도료를 직접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라카를 좀 몇 방울 떨어뜨리고 섞은 다음에 뿌리는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형태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 에어브러쉬를 추천하는 방법이, 붓 도색은 많이 떡이 져요. 어쨌든 저로 일단 제 뇌피셜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도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데칼은 타미야에서 나온 이 마크핏하고 굿즈에서 나온 이 소프터를 사용합니다. 마크핏은 이 데칼을 그 표면에 접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소프터는 말 그대로 데칼을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데칼을 녹여버리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조심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데칼이 찢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녹아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본인 선택에 맞게 취향껏 바르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군지에서 나오는 이런 웨더링 그런 페인트가 있어요. 이게 에나멜 페인트인데, 에나멜 페인트를 신너에다가 아주 묽게 희석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에나멜 도료가 주로 웨더링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주로 웨더링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걸 신라에다가 아주 묽게 희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프라모델 전체에다가 다 골고루
붓도색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그 웨더링 중에서 오일 워시라는 그런 기법인데, 오일 워시를 적용하면 그 한번 칠해줬던 도색이 약간 좀 옅어지고 좀 더 침착이 되면서 도색이 좀 자연스럽게 변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녹슬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약간 좀 갈색 톤을 사용해가지고 녹슨 부분을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빛바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좀 그런 색을 사용해가지고 빛이 바랜 그런 느낌을 살려주고, 아니면 뭐 흙탕물 튀긴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흙과 같은 도료를 사용해가지고 뭐 여차저차 이렇게 절콩 해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진흙 표현 같은 거, 흙 표현 같은 거는 저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마젤로사에서 나오는 이 머드 웨더링 이펙트라고, 이게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 주로 이걸 사용해가지고 진흙 표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흙 표현 같은 경우는 피그먼트를 사용하는데, 제가 피그먼트가 없습니다. 피그먼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흙 표현 하시려면. 근데 저는 흙은 주로 안 하고 진흙 표현만 해가지고 피그먼트는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을 표현하고 싶다면 뭐 바깥에서 그냥 흙 퍼도 되고,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주고자 몇 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만든 거고요. 한번 보시러 가시죠. 자, 제가 만든 것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잘 만들었죠? 근데 약간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군 전자 M4 셔먼이거든요. 정식 명칭으로는 M4 A3 M4 A3이고, 요거는 소련군 전자의 T3485, 그리고 이건 최근에 만든 미군 그레이하운드 장갑차고요. 요건 소련군의 장갑차 B11, 그리고 요건 이제 아주 최근에 만든 저번 달에 만들었나? 저번 달에 만든 타미야사의 킹타이거. 요거 두 개는 아카데미사, 아니지, 요거 세 개는 아카데미사고요. 요거 하나만 지베즈다사, 그리고 요거는 타미야사의 제품 되겠습니다. 근데 도색이 약간 좀 다른 게 확 눈에 띄죠. 미군 전차의 경우에는 파란색 도색이 있다던가, 소련군 전차에는 빨간색 도색이 있다던가, 요렇게. 그리고 독일 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 띠가 보이시죠? 이게 커스텀 도색이라고, 제가 뭐랄까, 보증에 맞추기보다는 약간 좀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도색 영감은 주로 게임에서 얻어왔고요.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에서 많이 얻어왔습니다. 예시 이미지를 드리자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런 거라든지 혹은 요런 거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드리고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도색하는 이유가 굳이 프라모델인데 꼭 설명서대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꼭 고증에 맞아야 되나? 프라모델인데? 내가 만드는 건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커스텀 도색을 해봤죠. 물론 설명서대로 도색을 색칠을 하긴 하나 대신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봤고요. 모델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갑시다. 에피소드란다. 모레는 아이고. 제 모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어쨌든간 일단 영상 마무리는 지어야 되고 한 번 더 다시 설명하자면 입문자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그런 프라모델을 처음 접하시고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프라모델이란 건 자기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완성해가지고 자신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장난감은 아니고요. 모델입니다. 누구야 뭐 일반 사람들이나 뭐 탱크네? 장난감이네? 이거 움직여요? 아니요, 안 움직여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일단 프라모델은 완구에 속하긴 하지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구는 아닙니다. 절대로 완구는 아니에요.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만들려면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 땀, 정성, 피와 눈물 오지게 때려 박아 넣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구는 아닌 것 같고요. 프라모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하고자 한다면 굳이 뭐 고증에 안 맞더라도 디테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완성에만 일단 집중하세요. 완성이 다 끝나면 뭐 또 작업을 하셔도 돼요. 뭐 전차 하나 가지고 완성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좀 별론데, 이 부분이 좀 별론데, 이 부분이 좀 뭐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디테일이 좀 더 업했으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더 하시면 되니까요. 탱크 하나 가지고 며칠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잡고 오래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많이 한번 사서 해보세요. 프라모델이란 취미 자체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어떻게 된 게.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프라모델 관련해가지고 영상들 많지 않습니까? 뭐 프라모델 벌써부터 검색하면 건담 나오지, 항공기 나오지, 뭐 이런 전차들, 밀리터리 같은 것들, 이런 전차들 나오지, 뭐 피규어 같은 것도 나오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프라모델 같은 거 진짜 어쨌든간 뭐
이 영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밴딧 모델스의 밴딧이었고요. 그럼 인사 한 번 더 오지게 받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뭐 나중에 영상 올릴 때도 그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이상 밴딧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